우리 노신희 강사님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됐고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200~300분이 보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횡격막의 다양한 해석,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 급증의 원인과 그 해결하는 방법, 뭐 홈케어라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저는 50분까지 마칠 예정이고 또 다음 우리 김정관 선생님한테 또 바톤 터치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한 4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체형관리사 조장을 저도 이제 두 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횡격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급을 해요. 실제 PPT를 제가 해오려고 하다가 PPT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판서를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판서를 해드리고 아니면 그냥 익히 100억인들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체관사 하신 분들도 서로의 호흡 연습은 복식호흡 연습은 끝이 나요. 그렇게 끝이 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몸은 내가 이렇게 가슴으로 쉬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이건 이런 거 흉식 호흡입니다. 말고 코로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복식 호흡. 배 쪽으로 호흡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선한 공기를 내가 마심으로써 복강 내에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그 넓혀줌으로써 실제로 내장기에 있는 우리 내장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소화기관, 내장기, 심장을 더불어서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내장기들이 이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어깨를 으쓱이던가 저희가 걸음을 한번 할 때 아니면 뛰게 됐을 때 이 출렁출렁하는 그 과정에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를 반복하면서 모든 물려있는 내장기, 위장, 소장, 대장, 췌장 할 거 없이 방광, 생식기까지 한 번의 출렁임을 겪게 됩니다. 이 출렁임, 전체적인 큰 한 번의 출렁임을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부르고요. 모빌리티. 자동차로 치면 그 자동차 자체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빌리티, 그 큰 한 번의 움직임을 횡격막의 큰 한 번의 떨림을 모빌리티라고 부르고 그 모빌리티를 통한 각 장기들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요건 다시 제가 한번 더 쉽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체 장기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한 번 출렁하는 그 자체가 큰 움직이는 모빌리티, 그거를 통해서 모든 장기들이 한 번에 출렁이면서 제자리를 가지고 고유의 각 내장기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 모든 내장기에 고유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모틸리티라고 부릅니다. 모틸리티. 큰 개념은 모빌리티, 차가 움직이는 것, 작은 개념은 모틸리티. 그 안에 있는 엔진, 컨베이어 벨트, 파워 스티어링, 이런 것들,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하나의 각 장부라고 보고 고유의 움직임이 생기는 걸 모틸리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원범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살을 내면 움직여야 하고 움직이는 자 다시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든 먹어야 하고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땀도 발생을 하고 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요대로 살아가는 그 범위에서 다시 살려내는 치유의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 좀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만약에 좀 예를 들면 양반들은 고기를 좀 먹고 그래도 좀 기름진 걸 좀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당쇠, 하인 이런 사람들은 실제 고기를 구경하기 힘들 거예요. 1년 내내. 겨우 키우는 게 집에 닭일 것인데 닭 같은 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알을 계속 낳는데. 그쵸? 알이 이제 더 이상 못 낳을 때 그때서야 노개가 돼서나 한번 잡아먹었겠죠. 삼계탕 끓여가지고 백숙을 해서 먹었을 건데
그럼 그렇게 기름지고 덜 움직이는 양반이 오래 살았냐?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 아니면 그 하인들, 뭐 종이라고 부르면 좀 힘들지만 하인들, 그분들은 엄청 열심히 움직였겠죠. 뭐 마당도 쓸고 또 뭐 또 하고 별의별 잡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청소를 하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그냥 가만히 안 놔뒀 쉬게 안 놔뒀을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양반들도 있었겠지만 좋은 주인의 양반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요 말씀드릴 그 횡격막의 다양한 해석과 라운드 숄더와 검은 목의 급증 원인과 해결책. 그 예전에는 그 땅에서 저희가 그 10대 때를 생각을 하면 틈만 나면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생각이 나요. 땅을 밟고 땅강아지를 잡고 구슬치기 하고 뭐 방석치기도 하고 항상 거기서 뭐 뛰어놀고 다방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다니는 걸 제가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가면 그쪽에 다 몰려 있고 뭐 극장이나 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그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뭐 PC방을 간다든가 뭐 컴퓨터 앞에서 노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물론 페이퍼로 신문지를 보는 시대가 지나버렸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어 있는데 그 최초로 지금 한 40, 50대까지는 40, 50대, 60대까지가 가장 오래 사는 마지막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2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초반 아들, 딸 둘인데 지금 이제 10대, 20대 친구들이 가장 오래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고 해요.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이게 참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픈 부분인데 뛰어놀던 아이들은 어차피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만지고 뭐 잔디에 구르고 이런 과정에서 면역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많이 우리가 땅을 잡으면 땅에도 나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부터 여러 가지 뭐 중금속도 쌓여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다 해독해서 버려낼 만큼 실제로는 짜게 먹었었어요. 저희가 짭짤하게 먹어서 그 염분들이 그 소금기들이 모든 걸 노폐물들 밖으로 짜서 버려서 짠맛입니다. 짜서 버리기 때문에 짠맛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제가 하나 늘 강의할 때마다 리뷰할 때마다 해드리는 게 있었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라운드 숄더를 일부러 그냥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이 정도로 어깨가 말리는 거, 숄더가 안쪽으로 말리는 거 라운드 숄더라고 가정을 했을 때 라운드 숄더에서 숨을 쉬어보면 실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최대한 큰 숨을 내는 것이거든요. 네, 한번 제 라운드 숄더를 풀어보겠습니다. 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발성이 나와요. 이게 정상 발성이란 말이죠. 저도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 저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늘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큰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딱 요 동작입니다. 한번 요거 제가 수업 때마다 되게 그 반응이 좋은 건데 잘 보세요. 저희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대인이 왜 라운드 숄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은 늘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딱 요 자세예요. 딱 요 자세.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타자를 칠 때,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엑셀 작업을 하거나 PPT 하거나, 그 다음에 운전입니다. 운전. 요 자세가 얼마나 똑같은 자세가 반복되어 있는지, 왜 일자목과 거북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가 되게 극명하게 나타나요. 실제로 신문을 펴서 할 때랑 완전 다른 부분이에요.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와는 완전 다른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답은 아닐 수는 있으나 이런 상태에서 어깨를 자꾸 굽히는 그런 행동, 그다음 그런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실제로는
거북목의 급증과 라운드 숄더를 더 많이 발생시키게 만들고, 그다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저희도 게임 세대였습니다. 뭐 갤러그 뭐 다 했고, 실제 뭐 스타크래프트도 다 했고. 아이고 이거 요동을 치네 카메라가. 됐어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된 것 같은데 삐뚤어졌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안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내 어깨를 쓰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실제 저희 그 공부를 하면서 백옥샵에서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횡격막 운동도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와 그 모틸리티, 걷기와 뛰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깨 으쓱으쓱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횡격막 위에는 물론 오른쪽에서 약간 위, 횡격막을 기준으로 그 위에는 심장이 붙어 있고 아예 횡격막 위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간이 붙어 있고입니다. 간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횡격막에는 심장과 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식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넘어간 저작 운동을 통해서 넘어간 식도로 넘어가고 요 그 식도를 통해서 넘어간 그 식도 소화기관의 시작 입부터 시작이죠. 넘어간 그 위장이 식도와 바로 연결이 돼서 횡격막 구멍을 통해서 통과를 해요. 요것이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분문, 위장의 분문. 여기 왼쪽 여기에 이제 위장이 있는 거죠. 식도로 연결된 분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문이고 위장에서 소장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유문이라고 부릅니다. 유문. 그래서 위가 있고 간이 이렇게 덮여 있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장부터는 식도부터 쭉 위장, 그 밑에 소장, 그다음에 대장, 항문까지 쭉 소화기계는 쭉 연결이 돼서 요거는 매달려 있다. 식도로부터 내려온 위와 소장과 대장은 매달려 있다. 전부 한 몫으로 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제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그 횡격막을 기준으로 간과 심장은 붙어 있고 또 하나를 빼먹었네요. 항상 폐를 제가 좀 빼먹는데 심장은 붙어 있고 폐는 얹혀져 있는 겁니다. 횡격막에 폐가 얹혀져 있는 겁니다. 이 큰 녀석이 두 개가 딱 얹혀져 있어요. 실제 해부학 사진을 많이 보면 오른쪽 폐가 영향을 안 받아가지고 딱 제자리를 딱 위치에 있다 하면은 왼쪽은 심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약간 이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심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횡격막은 진짜 하나의 내 내장계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해도 실제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녀석을 저희가 아까 478 호흡법 알려드렸죠. 478 호흡법으로 크게 한번 했다가 출렁하고 내려갈 때 요거 이제 저희가 그냥 쉽게 어깨 으쓱으쓱 운동 요것만 해줘도 실제로 횡격막이 움직이는데 심장이 뛰는데 무조건 플러스 알파로 도와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지금 그 라운드 숄더 일부러 구현을 해봤지 않습니까? 구현을 해본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생활 방식이 실제로는 계속 1년 내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리가 묵직한 이유들도 실제로는 산소 부족이고 실제로는 횡격막 운동을 해주지 않고 가만히 앉은 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관사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지만 계속 1시간 하고 자리에 옮기고 1시간 하고 자리에 옮기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자리에 옮기고 화장실 갔다 하고 반복하잖아요. 12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2시간. 그러면 12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면 실제로는 부족한 게 엄청 많아요. 그 산소도 부족하지만 그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데 대해서 수분도 부족하고 지금도 제가 이제 15분 딱 하고 있는데 벌써 목이 막 엄청나게 마르기 시작해요. 이 뭐 유튜브 스트리밍은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 홍보를 한번 하면 그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 유튜브에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이라고 치시면 감사합니다.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이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면 소금 강의한 거 짠맛의 힘을 읽은 걸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저는 계속 올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 일단 환경막 그 생활 방식 자체가 어떠한 그 많은 액티브한 그 운동을 하지 않는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경도 약하고 근육도 약하고 혈관도 약하다고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그 활동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실제 뼈는 그 자극을 통한 그 울프의 법칙의 자극을 통한 그 단단함이 형성이 되고 움직이는 사람의 당연히 혈행이 훨씬 더 좋다는 건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종아리 비복근 운동, 종아리를 운동을 통해서 비복근 가자미근이 왕성하게 짜주게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 그 강의하는 과정에서 대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뭘 좀 넣어주고 강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 호흡의 운동은 횡격막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내장기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장기뿐만이 아니라 650개의 근육 중에 저희가 100억잡에서 공부하는 게 46개거든요. 46개. 650개 다 외울 수가 없다. 650개 근육을 어떻게 다 외우냐. 46개 주요 근만 숙지해가지고 그 숙지한 근육의 그 심층 근막 마사지를 통해 우리가 모든 아픈 이들 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아니면 오랜 질병을 가지고 그 원인조차도 모르는 분들을 저희가 뭐 그래도 되게 알맞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그래서 수년 동안 유지됐던 신교수 데이가 이제 이번 달 그때 초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내가 왜 신교수 데이를 마무리하냐? 이제 내가 가르쳐준 제자들이 전부 지방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다. 샵에서 신교수 데이를 구현을 해내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천 그 소세울역과 소사역 근처에서 저희가 샵을 하고 있어요. 샵 이름은 저희가 노신이 원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신이 김종호 이렇게 해서 노앤킴 바디 밸런싱 에듀센터라고 저희가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사역과 소세울역 중간이에요. 그래서 샵을 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신교수 데이를 매일 저희도 구현하고 있는 거죠. 신교수 데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신교수 데이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신교수 데이 출신. 몇 년을 저희도 그 가게샵을 닫고 아예 금요일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하루 종일. 투자를 했더니 신교수님만큼 당연히 못하고요. 어떻게 37년? 그 오랜 기간을 저희는 못하고 그 대신에 노하우를 계속 뽑아서 알려주셨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응급 환자들을 보고 고집 환자들을 보고 노트를 하고 저희 환자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우리 고객한테 적용을 시키고 하다 보니 당연히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수분과 염도에 대한 중요성도 물론 알게 되었고 수분과 염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다 보니 왜 이렇게 수분과 염도를 충분히 먹여주면서 웰컴 드링크로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저희는 닝닝탕으로 타서 먹이잖아요. 타서 먹이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근육과 근막들이 하는 중간에 풀리는 거를 너무 저희가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체득을 몇 년 동안.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실력을 간파할 수 있는 게
누가 어떤 실력을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죠? 그 마사지를 하시는 심층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뭐 PT 분들이 됐든 아니면 그냥 안마사 분들이 됐든 아니면 대체액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했든 운동 치료를 하시는 분이든 필라테스를 하시든 요가를 하시든 에스테이션을 하시든 통증 관리를 하시든 이분들이 보통 저희 바운딩에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개념을 접목한 손으로 무언가를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는 힐러의 정신을 가지고 잡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저 다 공감을 하리라고 봐요. 정말 더 효과적이고 정말 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레시피나 테크닉이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의 테크닉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좀 자신을 해요. 왜냐면 뭐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 교수님한테 저 같은 케이스는 신 교수님이 가르쳐준 신스로우 아직도 신스로우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교수 법칙입니다. 신 어퍼스트로피 찍고 어퍼스트로피는 신스 s 찍고 신교수의 법칙 신교수 그 교수님의 법칙 노우로서 그냥 그게 신스로우예요. 신스로우. 최관사 2급부터는 그 신스로우 책들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넘겨보고 제 조장을 하고 있어서 최관사 조장에서 다시 넘겨보고 있는데 노관사님하고 거기 되게 많은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따로 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필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정리를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때 최관사 하나로 뒤로 다 쌓아놓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신 교수님 썼던 것도 PPT로 쓸 수 있잖아요. 강사들이. 그것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미 정리해 놓으신 건데 막 따로 막 만들려고 또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횡격막이 왜 중요한지 진짜 650개 근육이 횡격막 운동 한 번을 통해서 650개가 다 운동이 된다고 하면 실제 복식호흡도 연습을 좀 하시고 걷기와 뛰기 출렁출렁할 수 내 내장기들이 출렁출렁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길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횡격막을 주제로 가져온 것입니다. 라운드 숄더와 이런 거북목들 이런 것들의 해결책은 실제로는 바른 자세예요. 실제로는 바른 자세고 배웠어요. 지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실제는 모상건막을 좀 풀고 모상건막을 풀면 저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1분에 8번에서 12번 정도를 호흡을 하는 건데 1분에 8번에서 12번 정도 호흡 저희는 1분에 8번을 호흡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1분에 8번을 호흡을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내장기만 그냥 호흡을 하는 건 아니에요. 폐에 근육이 없는 폐도 운동을 하고 심장도 운동하고 아까 얘기했던 복식호흡을 통한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650개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이면 그 복식호흡만 통해서라도 진짜 몸은 살려내는 반응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살려내는 과정으로 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복식호흡을 하면 몸이 일단은 완전히 편해지고 굳어있던 내장기들도 안식을 취하면서 치유의 에너지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편해지면서 정말 사람이 편안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머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만 그 호흡을 정말 혼자서만 잘하지 않게 잘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저희가 눕히고 모상건막부터 풀게 되죠. 그럼 이제 두개골 얘기 또 잠깐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두개골은 여기가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봉합 이렇게 통해 가지고 각종 봉합이 이렇게 톱니로 썰은 것처럼 이렇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이것들도 1분에 저희 숨을 쉬면서 같이 호흡을 합니다. 1분에 정상인의 경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정상인의 경우 1분에 8번을 움직이게 돼요. 같이 봉합들이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 저희가 호흡할 때마다 못 느끼잖아요. 그죠? 못 느끼지만 계속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모든 것이 순환이 되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상건막은 실제 하얗고 질긴 그런 백근, 백근으로 되어 있지만 건으로 되어 있지만 근이 아니라 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손을 통해 가지고 모지를 통해서 잘 풀어만 줘도 10분만 풀어줘도 20분만 풀어줘도 온몸이 다 편안해짐을 느끼게 돼요. 그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때 목도 풀어주고 그 목을 풀어줄 때나 온몸을 풀어줄 때나 모든 거의 시작은 다 모상건막이 돼야 돼요. 모상건막을 풀면 실제로 되게 안정감이 많이 생기고 나를 안심하고 내 몸을 맡기게 돼요. 오랜 질환에 노출되신 분들이나 응급 환자들은 몸이 굉장히 긴장이 돼 있거든요. 몸이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상건막을 통해 가지고 풀어준다고 하면 일단은 긴장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 따로, 얼굴 따로, 어깨 따로 다 따로라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피부를 잘 생각해주면 피부가 그냥 하나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스파이더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슈퍼 영웅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저 끝까지 다 잡아 당겨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와이셔츠를 이렇게 올려도 저 밑에까지 딸려오죠. 이게 근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 하나의 몫으로 딸려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머리를 풀면 왜 발끝이 풀리나요? 머리를 풀면 왜 갑자기 제가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까?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왜 꼬르륵 소리가 났을까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심층근막 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고객들도 맞이하고 환자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보고 중증 환자들도 많이 케어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큰 보람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 횡령막 얘기를 항상 할 때 항상 내장기 얘기를 항상 하고 또 놓치고 온 게 또 있긴 한데 저도 스트리밍 방송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소화기가 저희 입부터 음식을 씹어서 넘기면 식도 거쳐서 횡격막의 유문, 분문 통해서 위장 통해서 소장 통해서 다시 간문 먹이는 거를 통해 가지고 간장으로 다시 갔다가 이제 이 심장으로 다시 보내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심장도 동맥 순환을 한번 펌핑을 하면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발끝 손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정맥 순환을 거쳐가지고 정맥 종아리에 판막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려지고 그 올려진 피는 다시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자게 되면 올라온 피는 다시 혈구들이 빠지면서 우리 소금물의 성분들만 남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자게 되면 뇌를 통해서 하루 종일 시야에 노출되어 여러 정보들을 이제 눈을 감으면 혈액이 뒤로 빠지면서 내촉 하루 종일 썼던 그 단백질, 타우 단백질, 아니 베타 아밀로이드, 이 하루 종일 썼던 뇌 찌꺼기들을 다 이제 뱉어내게 되는 다시 내려가고 내촉 수액은 다시 잘 때 척수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척수 청소하면서 쫙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온몸의 구석기 찌꺼기를 다시 돌고 다시 올라와서 실제로 지주막에서 다시 완전 다 내버려지는 잘 때 그 찌꺼기를 버려내는 게 소변을 누는 행위입니다. 소변을 누고 대변을 보는 분들도 있죠, 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찌꺼기를 다 배출해내는 일인 거예요. 요게 1년의 과정이에요. 내 혈액이 하는 일이에요. 신 교수님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혈액은 거의 액체 괴물 같다. 액괴라 그러죠. 액괴. 10대들이 얘기하는 액괴. 액체 괴물과 같아서 그 혈액이 빨간색 우리가 혈구 부분만 빠지고 어떻게 그게 하얀 다시 소금물 성분이 돼가지고 내촉색을 청소를 하고
다시 척수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온몸을 다 청소하는지, 청소하고 와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분해가 돼서 그게 오줌하고 배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찍 나오고 있는 그런 혈액이 아니라 아, 몸을 전체 살려내는 진짜 제일 중요한 생명의 근간이 아닌가. 그 근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실제로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약, 당뇨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수분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혈액은 정상 점도가 나오지 않고 이 정상 점도가 나오지 않으면 혈액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 혈액의 정도는 요구르트와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구르트와 같다. 하지만 그 수분이 더 부족해지면 요플레의 점도가 같아진다. 그 다음에 더 수분을 주지 않으면 고추장 같은 성분의 혈액이 된다. 이때는 거의 뭐 말을 다 했겠죠. 흐를 수 있겠습니까? 심장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생기겠죠. 요플레가 그 형태만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120mm HG라는 그 120mm HG라는 게 뜻이 보통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15m? 1.5m? 그러니까 이 한 번 그 펌핑을 해낼 때 그 정도의 압력으로 그 지구 한 바퀴 그 우리 혈관을 일렬로 쭉 늘리면 지구 한 바퀴 반 정도를 돌 만큼 많대요. 그럼 미세혈관, 모세혈관 다 합치면 그게 온몸을 다 감싸고 있는 건데 한 바퀴 도는데 펌핑을 해서 동맥순환으로 심장에 한번 펌핑해서 한 바퀴 도는데 46초, 48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반을 46초, 48초에 돌리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거 하더라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시로 부상을 입죠, 삐지요, 뭐 다치죠, 멍들죠 할 때 그쪽으로 응급해가지고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처받아 있는데 해결해주지 않는 뭉친 근육에도 얘들은 계속 그 혈액과 수분은 가고 싶은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고 실제 마사지에서 풀릴 수 있는 것들도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이 뭉치고 더 많이 단단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는 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고지혈증이나 뭐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수분과 염도를 충분하게 소금차를 간간하게 해서 드시는 그런 방법. 평소에도 그 음식을 드실 때도 좀 이렇게 간을 해서 드시는 거. 제가 늘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반론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건강식으로 섞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짚어드리고 갈게요. 그 건강식으로 제일 섞기 쉬운 거. 이제 제가 잠깐만 좀 이따가 요거 제가 PPT를 하나만 이쪽에 가 있구나. 이쪽에서 못 보이구나. 이렇게.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제가 PPT 하나만 제가 잠깐만 넘겨놓고. 오케이. 좋았어. 요거 아니구나. 이게 저쪽 그거는 이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그냥 잠깐만요. 요거 제가 그 저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 어머니 양수는 0.9%의 어머니의 양수는 0.9%의 소금물. 요거 좀 잘 보실 수 있으면 어머니의 양수는 0.9%의 소금물. 저희가 그 속에서 10개를 살다가 나온 그 재원들입니다. 재원. 방송 중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양수는 0.9%의 소금물.
혈액의 구성 성분 중 0.9%의 염도여야 또 저나트륨 혈증이 오지 않는다. 저나트륨 혈증은 너무 위험해요. 다른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나트륨 혈증은 너무나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짜게 먹으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그 짠맛, 뭐 소금, 뭐 닝닝, 뭐 소금 박사, 뭐 이런 닝닝 선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닝닝하게 소금물을 타서 제가 하도 많은 분을 먹여가지고 실제 제가 소금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 간간하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부모님들이 그 짜게 먹인 게 아니에요. 소금 간을 충분히 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패스트푸드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염도가 부족해요. 염도가 부족하다 보니 짠해서 노폐물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야채식만 너무 하다 보면 또 제가 안 된다. 그 너무 야채식만 하다 보면 야채는 물론 몸에 좋습니다. 좋고 나쁜 게 딱 찬반이 갈려요. 근데 야채 성분만 너무 고집해서 식사하시면 그 야채 성분의 칼륨이 계속 세포 외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가요. 세포 외에 있는 물은 세포가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쓰라고 세포 외에 존재하는 게 세포 외에 있는 수분인데 그게 뺏깁니다. 칼륨은 계속 그 물을 빼가지고 자꾸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야채도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고기도 단백질도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 실제 탄단지를 음식을 먹는 건 쓸 거 빨리 쓰고 나머지 찌꺼기를 빨리 버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중에 저는 뭐든지 다 중요한데 잘 싸고가 너무 중요해요. 잘 싸고 저희가 변기랑 소변통을 옛날 재래식 변소 생각나시잖아요. 냄새 지독하고 그걸 여기다 계속 제 대장에다가 가둬놓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실제 이 변비를 해결하는 것도 실제로는 수분이에요. 수분과 염도. 수분과 염도가 빠지면 실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혈액이 실제로는 건강한 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게 저희가 수분 조절을 해주자 이거죠. 체액의 염도 0.9%, 혈액의 염도 0.9%가 유지가 돼야 내가 정상적인 그 건강 상태가 되고 아건강 상태에 놓이지 않게 돼요. 아건강 상태라는 건 오늘 내가 환자가 될지 내일 환자가 될지 내일 질병이 찾아올지 오늘 질병이 찾아올지를 아주 그 경계선상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언제 미주신경 실조증이 와서 쓰러질지 안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가 아건강 상태예요, 아건강 상태. 미주신경 졸도, 미주신경 기절이라는 그 의학 용어도 있단 말이죠. 갑자기 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쓰러졌다가 바닥이나 화장실이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겠어요, 머리로 떨어지면. 노인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미주신경 실조.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세포 내과, 세포 외, 뇌촉수액, 땀, 눈물, 소변, 배변, 호르몬, 정액, 위산, 위액 모두 수분 플러스 염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염도는 4.2%, 바다의 염도는 4.2%고요. 그 염도가 바다의 염도는 4.2%고 사람의 염도는 0.9%니까 딱 4분의 1 정도 사람이 염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 소금이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을 이제 버리셔야 되고요. 제 강의 듣는 분들이라도 버리시고 충분히 염도는 내가 평소 넣어주지 않으면 저나트륨 혈증에 다다를 수 있어요. 생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마라톤 뛰다가 그냥 맹물만 나섰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전해질 있는 물을 넣지만 그 맹물을 마라톤 42.19, 3시간, 4시간을 뛰면서 계속 염도가 없는 물을 먹다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저나트륨 혈증. 내 혈액에 나트륨이 부족하면 바로 잘못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혈액이 금방 상할 수가 있으니까.
항염을 할 수 있는 거, 염증을 막고 제거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래 써놓긴 했는데 각종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버리는 그게 가장 큰 역할.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는 정열작용과 모든 조직들을 그 연하게 만드는 연견작용, 요거를 하는 게 그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노폐물을 밖으로 빼낸다고. 그러니까 염증 지수가 높은 분들이 저염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소금차를 계속 타서 먹이니까 저 염증 지수가 떨어졌어요. 뭐 이게 좀 작아졌어요. 안에 있던 뭐가 작아졌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혈액은 뇌촉수액이고 뇌촉수액은 소금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청소를 잘하게 해주는 게 소금물. 이렇게 딱 지금 다 연결이 되잖아요.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일이 염분이 하는 일이라 염분이 없이 맹물만 자꾸 많이 드시면 내 염도를 낮춰가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버릴 수 없게 된다. 요거를 외워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가 딱 됐는데 수분과 소금은 아무 죄가 없다. 수분과 소금은 아무 죄가 없다. 그냥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인간으로 진화했는지 이렇게 뚝 사람으로 태어난지 몰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염분과 수분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요거 하나만 마지막 상식으로 알려드리고 다음 또 제가 담당자하고 또 우리 김정 강사님하고 교체해서 릴레이 강의를 할 건데 저희가 입원하면 제일 먼저 쓰러지거나 입원하면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있어요. 닌겔 맞죠? 닌겔이 실제로는 0.9% NaCl 나트륨 0.9%의 나트륨 플러스 정제수였습니다. 그거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된 내 몸, 아건강 상태의 몸, 아건강 상태까지 무너진 몸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혈관에 다시 나트륨 0.9%, 뭐 소금도 아닌 0.9% 나트륨을 그냥 정제수랑 같이 맑은 물하고 피로 해가지고 다시 정맥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태어날 땐 그러는 거잖아요.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요거로 교육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충분하게 염도를 주시고 복식 호흡을 정확히 하더라도 내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면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고지혈증, 고혈압, 고당뇨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혈액을 염도 충분히 0.9% 염도 충분히 그다음 물 자기 하나 외워두세요. 자기 체중 곱하기 0.33 하면은 하루 필요한 수분량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신교수님 법칙은 그런 닝닝의 법칙은 플러스 500ml 하나 더 먹기입니다. 다시 마지막이니까 제가 좀 넘겨드리고 인수인계 해드려야 되니까 체중 곱하기 0.33 요건 필요한 수분량. 그럼 다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빵이죠. 빵 플러스 500ml 수분 닝닝하게 타가지고 소금차로 마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건강의 기초는 기둥은 세우고 앞으로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게 되는 식사 잘 하셔야 돼요. 2끼 이상 골고루 섞어가지고 잘 드시는 거. 인스턴트 많이 먹지 마시고 소금이 부족할수록 과자랑 빵이랑 초콜릿이랑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하고 싶어서 그래요. 밥을 먹었는데 또 자꾸 간식 생각난다. 아닙니다. 밥을 충분히 안 먹은 거고 짭짤한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금차를 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10시 넘어 또 배고픈 거 아니에요. 목마르고 수분이 부족한 게 타가지고 자기 컵에 2컵 정도 마시면 간식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이건 체험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희는 오늘 닝닝 김종우 강사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데 길어. 50분이 엄청 길어.